과장님, 오늘 서울고검에서 국가소송 소송 수행자 추천 의뢰 요청 공문이 3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요. 일주일 새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 소장이 5건이 송달되었고 요즘 들어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군요. 그러게요. 저희 과에 배정된 사건은 성실한 주무관님 혼자서 소송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성 주무관님도 가끔 중요한 기일이나 불변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국가송무는 무엇보다 법원의 일정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 씨가 성주무관이 놓치는 일정을 옆에서 잘 챙겨주세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수행자만 송달 내역이나 사건 진행 내역을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 주무관님이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저도 법원 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국가송무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수행청별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아, 깜짝이야. 누구시죠? 네, 저는 국가송무 정보 시스템을 안내해주는 사이버 로봇 로이입니다. 국가송무 정보 시스템? 가만,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을 때 국가송무 정보 시스템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국가송무 정보 시스템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에서 국가송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만든 시스템으로 주로 지휘청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송수행청과 소송수행자의 소송 정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2016년 9월 오픈되었습니다. 아, 로이 씨 반가워요. 방금 수행청별 사건 진행 내역이 국가송무 정보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전자소송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전자소송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소장 등 소송 문서를 법원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송달받는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국가송무 정보 시스템은 법원에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소송 문서나 사건별 주요 진행 정보나 결과 등을 축적하여 지휘청과 수행청이 공유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행청이나 수행자가 지휘청에 행하는 다양한 보고를 대신하는 시스템인가요? 물론 지휘청에 하는 보고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지속적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러한 보고는 공문 형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 내용인 국가송무 수행과 결과를 전산정보로 축적하여 활용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소송 수행자들이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인데 굳이 국가송무 정보 시스템에 축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일을 소송 수행자들이 해야 할 텐데 그들에게는 귀찮은 작업이 될 테니까요. 역시 소리 씨는 예리하시군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자료를 국가송무 정보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를 예로 들어볼까요? 맞아.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는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료지만 누구나 만들려고 하면 쉽지 않아. 기존 유사한 사건에 적용된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를 조회하여 활용한다면 송무 수행이 수월해질 거야. 그렇습니다. 서면의 작성은 송무 수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인데요. 기존 참고 자료가 존재하면 이것을 참고해서 서면 작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전자소송에 있는 파일을 등록하는 것은 쉬워도 진행 정보나 결과 등을 일일이 입력하는 건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국가송무 정보 시스템은 사건별로 법원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떠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건 접수 정보나 종국 정보는 물론 수행자들이 꼭 준수해야 하는 불변이나 기일, 답변서나 상고 이유서 제출 마감일 정보도 제공합니다. 불변 정보라고요? 그거 굉장히 유용하겠는데요. 네, 소송 수행자 개인 또는 수행청별로 불변 관련 송달 정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성 주무관님 불변 기간 놓치지 않는지 저에게 체크해보라고 하셨는데 국가송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바로 해결되겠는데요. 하하, 그렇습니다. 저희는 엑셀로 사건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건 접수나 종국 정보는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러면 굳이 사건 정보를 엑셀로 관리할 필요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국가 송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로 사건 정보를 관리하실 필요 없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수행청이나 수행자가 굳이 국가송무정보 시스템에 사건 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게 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후 통계표 추출을 위한 사건 분류나 승패소 정보는 물론 유사사건 검색을 위한 사건 개요 정보 등은 법원의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어 수행청이나 수행자가 정확하게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정보는 통계나 보고 시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행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을 엑셀이 아닌 국가 송무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휘청에 각종 보고를 하는 소송 문서나 자체 통계를 위한 관리 정보를 국가송무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니 큰 부담은 안 되겠군. 그런데 저희는 저희 기관 특성에 맞는 사건 분류를 가지고 있고 엑셀에서 이를 별도로 관리해왔는데 이러한 부분도 반영해 주시나요? 네, 수행청 특성에 맞는 사건 분류를 국가 송무 정보 시스템에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엑셀 자료는 관리하기 어려우니 국가송무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도도 높고 관리도 훨씬 편리해지겠는걸? 그럼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한번 국가 송무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볼까요? 주소창에 www.송무.go.kr을 치고 이동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은 기관과 개인 두 가지 회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기관 회원으로 로그인하고 싶은데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기관 회원은 특별히 회원 가입 절차 없이 행정자치부에서 발급된 기관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할 때 사용하는 기관인증서 말이군. 소리 씨가 기관인증서 가지고 있으니 한번 로그인해볼까? 네, 초기 화면에 커다란 달력이 있네요. 이 달력은 뭐죠? 기관별로 불변과 서면 제출 마감일, 예정 기일이 존재하는 사건을 한눈에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우리 기관은 오늘 답변서 제출 마감 한 건과 선고기일 한 건이 있네. 불변 진행 건도 한 건이 있군. 성주무관이 잘 챙기고 있겠지? 다녀왔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답변서 제출 마감인 사건과 선고되는 사건 존재하는데 잊지 않으셨겠죠? 허걱! 소리 씨가 그걸 어떻게? 국가송무정보 시스템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네. 인사하게. 국가송무정보 시스템 홍보 로봇 로이일세. 안녕하세요, 성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로이입니다. 우와, 말하는 로봇이네요. 알파고가 법률 분야에 적용될 거라고 했는데 현실이 되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과찬의 말씀이세요. 저는 알파고 형님만큼 지능이 높지는 않습니다. 참, 어제 선고난 사건은 우리가 패소했으니 빨리 의견서 작성해서 지휘청에 상소 여부 지휘 요청하도록 기한해 주세요. 제가 의견서 작성해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알고 계셨어요? 네, 국가 송무 정보 시스템에 불변 현황이 조회되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도 등록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은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판결 등으로 사건이 종국되면 나의 사건부 진행 사건에 있던 사건이 종국 사건으로 이동합니다. 판결문은 법원 종국 탭에 수행청 종국 결과 등록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되면 제일 먼저 국가송무정보 시스템에 판결문을 등록해야겠네요. 그런데 소송 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 시스템에 어떻게 로그인해야 하나요? 소송 수행자 회원은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친 후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회원별로 행정자치부에서 발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마치고 로그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수행자 사건부 버튼을 클릭해서 나의 사건부로 이동합니다. 나의 사건부는 본인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된 사건 목록이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우와, 신기하네. 내가 등록하지 않았는데 목록이 나와요. 누가 등록한 거예요? 국가소송은 지휘청에서,
행정소송은 수행청에서 수행자를 등록합니다. 다만 국가소송에서 수행청이 소송 수행자를 추천 정보로 등록할 수 있고 행정소송에서 지휘청이 수행청을 대신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소송에서 소송 수행자 추천을 국가송무정보 시스템으로 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휘청에서 수행청을 지정하게 되면 수행청이 국가송무정보 시스템에 수행자 미지정 목록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고 사건별로 추천하고 싶은 수행자를 검색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수행청이 추천한 수행자에 대하여 지휘청에서 지정 정보를 등록하면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되고 수행자의 나의 사건부에서 목록에 보여지는 원리이군요. 역시 소리 씨는 업무 분석 능력이 탁월하네요. 그런데 국가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수행청에서 소장을 송달받아 지휘청에 보고하는데 지휘청에서 수행청 지정을 하지 않으면 수행청 나의 사건부에 사건이 보여지지 않나요?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행정소송은 지휘청이 수행청을 지정하지 않아도 수행청이 직접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접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행정소송 사건 접수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번 주에 송달받은 행정소송 한 건을 접수 등록해 볼게요. 어머, 법원 번호를 등록하고 법원 당사자를 선택하니 입력 항목들이 자동으로 채워지네요. 놀라셨죠? 사건 접수 시 법원 정보를 연계하기 때문에 수행청에서 입력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법원 사건 번호와 당사자를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하네요. 저희 과는 제가 대부분 소송 수행자로 지정되는데 저도 직접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행정소송에 한해서 소송 수행자도 직접 사건을 접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시 수행청 선택란에 수행청을 명확히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온나라는 첨부 문서 크기 제한이 있는데 소장은 파일 크기에 관계없이 등록 가능한가요? 네, 파일 크기에 관계없이 저장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정보 등록하고 접수하기 버튼 클릭하면 와, 사건이 접수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소리 씨가 등록하신 것처럼 국가송무정보 시스템에 행정소송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로이의 설명을 들으니 법원 정보를 참고해서 소송의 시작과 끝에 관한 정보를 국가송무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수행청과 수행자의 역할이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 종국 정보를 등록해 볼까요? 종결 등록 업무에 어제 패소한 사건이 올라와 있네요. 법원 종국 결과는 항소 기각인데 수행청 종국 결과에 항소 기각을 선택하면 되나요? 네, 수행청 종국 결과는 법원의 종국 결과를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종국 결과와 수행청 종국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나요? 당사자별로 종국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피고 행정청이 당사자가 된 경우 어느 행정청이 승소로 종국되고 다른 행정청은 일부 승소로 종국이 된 경우 법원 종국 결과는 일부 승소로 나옵니다. 아, 알겠다. 그런 경우 승소로 종국된 행정청은 판결 내용대로 원고패나 항소 기각을 등록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행청 종국 결과 등록은 신경 써서 정확히 등록해야겠군요. 잘못 등록한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저장 버튼만 클릭한 경우는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등록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등록 완료 이후 수정이 필요하면 NDSL 운영센터 02-2100-3182에서 5로 직접 전화하셔야 합니다. 로이, 소장이나 판결문 외에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는 어떻게 등록해요? 나의 사건부 사건 정보에서 사건 문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어디 보자. 문서 분류를 선택해야 하네요.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 모두 주장 서면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네,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은 소송 문서를 7개의 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세 분류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서 등록 화면에 관련 기일, 관련 불변, 관련 서면 선택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등록하려는 문서가 업무 현황에 보여지는 기일, 불변, 서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선택하시는 항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소송 문서를 관리하면 문서를 출력해서 사건 기록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송무 정보 시스템에 등록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색인하여 사건 기록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송무지도 점검받을 때 기록 만들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겠군. 소송 문서는 수행청이나 수행자 모두 등록 가능하죠? 네, 수행청은 물론 수행자 전원이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된 정보는 수행청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수행자가 등록한 정보도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부 목록을 편집하거나 가공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모든 화면 우측 상단에는 목록 출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의 사건 목록 정보를 엑셀 등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데요? 그럼 수행청별 사건 처리 통계도 조회할 수 있나요? 현재 수행청을 대상으로 통계표에 대한 수요 조사 중이고 향후 이를 토대로 수행청 통계 서비스를 별도의 메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는 1심, 2심, 3심이 진행되었으면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서 최종심 승패만 통계로 추출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물론이죠. 심급 사건은 최종심을 추적해서 통계를 산출합니다. 물론 개별 사건별로 접수 정보 등록은 물론 법원 종국 정보 등록 완료도 꼭 해주셔야겠죠? 우리가 등록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정확한 입력은 기본이죠. 성주무관님, 지금 하신 말씀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럼 국가송무정보 시스템 오픈 이전에 종결된 사건은 통계에 나오지 않는 건가?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종결된 사건이라도 국가송무정보 시스템에 접수 등록할 수 있으니 접수 후 종국 결과 등록하시면 통계에 바로 집계됩니다.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네요. 특별히 저 같은 소송 수행자가 알아두어야 할 좋은 기능 더 있나요? 네, 국가소송 소송 수행자 지정서를 국가송무정보 시스템에서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로 소송 수행자 지정서를 받으면 스캔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겠네요. 모든 사건 목록 화면 우측 상단에 법원, 검찰 통합 이력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과 검찰 진행 이력 정보가 시간 순서대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법원 못지않게 검찰 쪽 진행 정보도 파악이 되어야 하니 이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중요 업무 현황 우측 상단에 관련 업무 안내를 클릭하시면 현재 진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상세한 안내 정보가 제공됩니다. 우와, 그야말로 맞춤형 서비스네. 내용도 굉장히 상세한데요? 네, 법원 실무제휴 콘텐츠를 가공한 것인데요. 향후 이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모바일을 통하여 업무 진행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국가송무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려운 송무 업무도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겠어요.